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희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한국인의 노래방 애창곡 리스트에 반드시 이분의 노래가 꼭 들어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한 소절 불러주세요. 네. 그대는 나의 온몸으로 부딪혀 느끼는 사랑일 뿐이야. 좋습니다. 근데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 노래를 부르네. 이게 어색해진 짧은 머리를 이거 불렀어야지. 자, 가수 김민우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예인이네.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내셨어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가수 김민우 씨라고 소개했는데 괜찮으세요? 그럼요. 아, 원래 예. 가수 진미루 맞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 가수로서의 이렇게 다른 분들이 또 노래를 불러주시는 걸 들으니까 네. 감회가 새롭네요. 노래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잘하네. 너무 좋아요. 가수로서 이 세대를 넘어서서 온 국민이 사랑하는 사실 사랑일 뿐이라는 곡이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참 많이 리메이크되고 세대를 넘어서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고 이병열차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두 곡이 실렸던 앨범 네, 일집. 전곡이 다 사랑을 받았잖아요. 네. 규칙 같은 친구서부터 정말 모든 곡이 전곡이 국민가요가 됐던 바로 그 앨범의 주인공이시니까 네. 참 그런 복이 없거든요. 가수가 그렇게 나의 한 곡 자체, 곡 하나가 온 세대가 부르는 노래를 갖고 있는 가수가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축복이 아닐까 싶어요. 너무 축복이고요. 네. 가끔도 요즘도 라디오 예, 예. 93.9를 하루 종일 틀어놓는데 자주 나와요. 네. 자주 나오죠. 네, 자주 나와요. 그 혹시 그 작곡자도 네. 선생님이신가요? 아니요, 하광훈. 작곡가는 하광훈 형님이고 또 윤상 씨, 그다음에 이제 박주연 유명한 작사가, 네, 누님. 네. 박주연 씨라는 작사가 제가 제일 존경하는 작사가인데 그 김민우 씨 앨범 때문에 이제 작사가의 교과서가 됐죠. 네. 교과서 박주연을 모르는데 가사를 쓴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맞아요. 김민우 씨 앨범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것이고 하광훈, 윤상이라는 작곡가도 이제 그때부터 전설을 써내려가기 시작한 앨범의 주인공이시고 지금은 이제 네. 독일의 가장 1등 명차 MB 네, 줄여서 MB, MB라고 하죠. MB. 네. 메르세데스 벤츠의 강남 전시장의 네. 직책이 어떻게 됩니까? 세일즈 마스터. 세일즈 마스터. 이제 세일즈 완성했다. 달인이다 이런 거. 굉장히 오래 다니셨죠? 지금 19년 차. MB만 19년 차. 이야. 근데 전 이번에 처음 보고 알았는데 그 강남 전시장이 전 세계 이제 전시장, 그러니까 딜러 중에 매출 1등이라면서요. 그렇게 전 세계에서. 대박. 네. 독일에서 관계자들이 한번 와서 네. 너무 신기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네. 작은 예, 매장에서 네네. 많은 판매가 되는지. 네네. 그래서 저희 회사에 와서 직접 다 관찰도 하고 그러고 갑니다. 하물며 제가 들어갔을 때는 건물을 공사하고 있었거든요. 건물을 공사했잖아요. 맞아요. 리모델링 공사. 리모델링 공사하는데 안에 들어가면 사람이 바글바글해. 사람이 바글바글해. 그러면 그 지역이어서 많이 팔리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직원들이 잘해서 둘 다죠. 뭐. 직원들도 좀 들어올 때도 굉장히 까다로운 입사 조건이 가지고 있어요. 그 전 브랜드에서 일단 탑이어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있는 사람들은 수입차에서 제일 오래 있을 수 있는 딜러예요. 그래서 제 세일즈 마스터는 뭐냐면 그 영업 팀장을 한 6년 정도 하면요. 두 가지 초이스를 줍니다, 회사에서. 지점장을 할 거냐, 아니면은 영업의 명장으로 계속 갈 거냐. 그럼 이제 영업의 명장으로 간다는 거는 뭐냐면 좀 더 내가 외부 영업도 많이 하면서 기여를 하는 방법이고, 지점장은 완전하게 차 판매를 스탑하고 관리만 하는. 근데 저는 이제 후자를 택한 거예요. 거죠. 그게 더 이게 많이 되나요? 저기요 개인적인 질문 따로 하세요. 지금 그게 지금 아니 저 벤츠 무슨 영업 세원의 비밀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궁금한 게 많죠. 네네. 예. 문의 1대1 문의 주십시오. 네. 아무튼 이제 가수 김민우에서 네. 자동차 세일즈의 이제 전설과 같은 수입차 분야에서 정말 한 획을 그은 이제 판매 왕도 되셨고 네, 네. 최근에 또 기사를 통해서 네.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2의 네. 인생을 또 살게 되었습니다. 네, 네. 새로운 사랑을 맞이해서 그래요. 네, 가정을 또 이루었고요. 그래요. 이제 민정이한테는 또 언니 같은 존재, 네. 저한테는 사랑하는 아내. 네네. 그래서 요 5월 달에
다시 지원을 최근에. 했습니다. 아, 올해요? 네. 네. 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언니 같은 존재라 그러면 딸이랑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요? 아니 많이 나는데 아직은 이제 언니라고 하는데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점점. 그래요. 저는 이제 우리 이제 2024년 이쯤 되면 우리가 호칭 갖고 이렇게 연연하고 맞아요. 싫은데 자꾸 아빠라 불러, 엄마라 불러, 야 형이야, 동생이야 이런 거 좀 이제 네. 각자 알아서 하게끔 해도 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이제 가는 대로, 예, 감각적으로. 국가가 아니니까 네. 마음이 가는 대로 하면 되지만 강제로 뭐 호칭을 정리할 필요는 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오늘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또 나오셨으니까 네. 사실 지난번 새롭게 와서 나왔던 영상을 보고 네. 제가 그때 사실 엄청 많이 울었었어요. 어. 정말 통곡을 하고 울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그동안 우리 네. 김민우 형제님의 인생이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신앙생활 어렸을 때부터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처음 교회를 다니게 되셨어요? 저희가 원래 불교 집안이었어요. 네. 한 대대로. 예. 저희 아버지도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굉장히 엄격한 그런 이제 그 이름을 절에 가서 지어오고 막 그러던 시절이었죠. 네, 옛날에. 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됐을 때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심장 협심증이 심하게 오셨는데 네. 그때는 이 병세가 악화돼도 그걸 잘 고칠 수 있는 시설이 없었어요. 네. 너무 가슴을 찌르는 것 같으니까 칼로 예. 주먹으로 막 벽을 퉁퉁 치시고 막 그러실 정도로 예. 고통스러워하시고 예. 뭐 세상적인 거에 완전히 그냥 술 담배로 사업을 하셨던 분이니까 예. 그러다가 저희 집에서 정말 안 해본 게 없어요. 이렇게 쌀 깔아놓고 거기다가 초 큰 거 해놓고 막 부적 붙여놓고 막 집에 그렇게까지 했던 집이에요. 그러다가 예. 안 됐는데 예. 그래서 다 정리하고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네. 모든 그 성수동에 살던 집을 정리하고 네. 둔촌동에 둔촌 아파트라는 데로 이사를 갔는데 네. 아버지가 이제 완전히 이제 직장도 포기하고 이제 진짜 죽을 날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예. 얼굴도 까맣게 타셔서. 예. 근데 이렇게 이렇게 베란다에서 담배를 태우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조그만 버스가 미니 버스가 딱 왔는데 거기서 여자분들 남자분들이 내리는데 손에 이렇게 성경책 하나씩을 딱 끼시고 거기 이제 마크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마크가 딱 있고 예. 막 이렇게 두 손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예. 그걸 딱 보면서 신기하다. 저렇게 좋을까? 어.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집에 저랑 둘이 같이 있는데 갑자기 띵동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 옆집에 계시는 분이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전도를 오신 거죠. 예. 예. 그래서 저희 교회에 신방도 있고 그런데 직접 나오시기 그러면 우리 구역 예배 때 목사님이 방문을 해주시니까 네네. 한번 잠깐이라도 예. 교회를 나오시면 어떨까요? 했는데 처음에는 아버지가 막 그런 거 신문 보면서 그랬어요. 교회 신문 이렇게 주잖아요. 예. 그래서 야 이거 돈 줘야 되잖아 교회 가면 막 이런 얘기 하시고 그러다가 어떻게 최자실 목사님이 저희 집에 한번 오셨어요. 옛날에 오. 조영기 목사님의 장모님이죠. 그렇죠, 그렇죠.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저희 집에 오셔서 기도를 해주시고 네. 가셨는데 네. 아버님이 나 교회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라고 오.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눈촌동에서 212번 버스를 타고 매일 왔다 갔다 했어요. 1시간 반 거리입니까? 네. 신월동 막 지나서 가는데 뭐 정말 아버지가 신앙이 너무 좋아지시고 나중에는 금식기도원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 기도원 가셔가지고 저희 일주일을 같이 저랑 형이랑 둘이 데리고 갔는데 네. 가면은 금식을 진짜 하면은 설마 밥을 안 주겠어 했는데 물만 먹는 거예요. 약수물만. 오. 큰 통을 들고 가서 석유통 같은 거를 네. 기도굴에 들어가서 맨날 기도하고 또 예배를 하루에 3-4번씩 보고 찬송을 맞아요, 하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배고프다 막 이런데 갑자기 그 3일 정도 됐을 때 그 보호식 하는 데가 있어요. 저희 네. 숙소에 있는데 네. 된장찌개 냄새가 딱 나는데 땅에서 뒹굴렀어요. 이렇게 떼굴떼굴. 당연하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아버지와 믿음이 시작되고 우리 집은 점점 가난해졌지만 네. 그 지하실 방에서 가정 예배를 항상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매일 어머님이랑 그 최기라 저 권사님 찬송가 틀어놓고 24시간 돌아가면서 아버님은 새벽 기도를 매일 가시고 자전거를 타시고 매일 가시고 집 근처에 있는 또 순복음교회로 옮겨서 거기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제 이런 일을 하셨던 거죠. 근데 그렇게 아버님, 믿음이 예. 시작됐던 거예요. 근데 뭐가 그렇게 좋으셔서 하루아침에 그렇게 확 달라지셨을까요?
건강 왜 예전에 순복음교회는 맞아요. 치유. 이 치유가 되게 은사가 맞아요. 많았어요. 맞아요. 근데 아버지가 술 담배를 딱 30년 하던 걸 딱 끊고 나서 정말 놀랍게도 심장이 점점 좋아지셔가지고 이제는 정상인이 돼가니까 너무나 그게 아버지는 큰 은혜였던 거예요. 체험하셨으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죽음의 선을 한번 넘고 경험을 한 사람들은 예. 굉장히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예. 완전히 그렇죠, 그렇죠. 엎드려서 주님한테 그렇죠. 늘 감사하고 찬송하는 성경책을 저한테 남겨주셨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네. 새까맣니다. 열면은 2000 뭐 몇 년도가 아니라 막 1996년 저 아들 가수할 때 잘 안 될 때 네네. 새벽기도 막 가가지고 음. 빨간 볼펜으로 막 자대고 해가지고 말씀 그 시간 이런 거 다 꼼꼼하게 해놓은 성경책. 근데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집에 딱 와서 펴봤는데 가정예배보다 아버지 성경책 딱 열었는데 네. 눈물이 정말 예배 보는데 너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저와의 네, 어렸을 네. 때 그 같이 함께 지내던 시간들이랑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생각이 나고 정말 귀한 성경책이네요. 네. 그래서 이 은혜. 계속 가정 예배도 드리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이제 저희 어머님도 사실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아, 그러세요. 네,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이고. 작년 8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네. 어머님이랑 지금 우리 아내 네. 그다음에 우리 민정이 넷이서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그다음에 잠언 한번 가보자. 그래서 매일 가정 예배 때 예. 시편 3장씩 넘어가고 그다음에 또 잠언 넘어가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끈을 이어가는 아버지의 그 믿음의 자식을 예, 유산이니까. 물려주셨잖아요. 네. 그거를 저도 민정이한테 좀 주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 그래요. 거예요. 네. 그래도 어릴 때 그렇게 매일 가정 예배 보면 싫진 않았어요. 어렸을 때는 막 네. 처음에는 막 네. 자다 깨서 막 야 일어나 빨리 예배 아하. 펴야 돼. 예. 그리고 막 찬송가 막 박수 치면서 하잖아요 집에서. 또 순복음 네. 세잖아요. 예,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이 했어요. 세죠. 예. 네. 할렐루야 예수 뭐 이거 하면서 막 하잖아요. 이게 박수예요. 확 뭔지 알겠어요. 예, 네네. 확 온다고요. 예, 예, 그래서 예. 이제 그거를 하고 매일 아버지가 또 이 찬송가 몇 절부터 몇 절까지 딱 제대로 안 피고 준비 안 되면 또 옛날 분이라 막 아, 화내요. 화내고.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식기도도 아주 거창하게 기도를 잘하세요 아버지가. 시기도 길게 하시는구나. 길게 하시는데 아, 나 정말 아버지의 화나는데. 기도는 되게 은혜로운 게 네. 만든 사람들의 손길에 축복을 해달라고 늘 그래요, 이 음식을 만들어 주신 분들에게 네, 축복해달라고 곡식 예, 예. 재배한 사람들이나 네, 이런 네, 분들에 대한 기도를 항상 하시는데 은혜가 너무 있어요. 그러면 집안 분위기가 완전 그 교회에 열심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모든 가족들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했고 음. 저도 사실은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게 제가 그냥 영업된 게 아니고요. 예. 영업 처음 제교에서 시작했어요. 다른 브랜드 예. 제2사. 예. 뭐 제교를 먼저 얘기 놓고 제이사하면 뭐 제교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네. 예. 네. 근데 그 거기에서 영업을 시작할 때 그 영업 1년 동안은 그 사장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예. 1년 동안은 가수 김민우가 세일즈를 하는 거에 대해서 바로 우리가 허락을 못 하겠다. 그래서 1년간의 그 연수생 생활을 좀 해서 거기서 네. 테스트 받아서 합격하면 그때 영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 연수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1년이나요? 그때 새벽에 제가 예전에 1집 앨범 낼 때 그 초심의 마음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를 간 거예요. 집이 송파였는데 예. 그 명일동까지 걸어 다녔는데 걸어서 한 1시간 한 20분씩 예. 거의 2시간 가까이 되는 거리를 새벽에 그냥 가서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 보고 나면 거기서 라면 한 그릇 팔아요. 그렇게 먹고 아침에 양복 입고 출근하고 출근하고 하면서 그때 좀 주님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왜냐하면 세상 속의 터널에 있다가 이제 내가 절벽에서 다시 다 모든 걸 잃고 딱 나 혼자 서 있을 때 다시 찾을 수 있는 거는 교회밖에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 가서 힘을 좀 많이 얻고 그렇게 하니까 용기가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나한테는 든든한 백이 있어라는 생각이잖아요. 네. 더 이상 뒤로 갈 데는 없어도 주님이 있으니까 세상에 나갈 때 함께 나갈 수 있게 해달라.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기도를 계속 했던 거죠. 두려우니까 처음에 이제 세상 나가서 사람들에게 영업한다라는 거를 알리고 이제 시작해야 되는 건데 그 안에 용기를 달라. 오히려 더 당당하게 되더라고요.
제 지금 누구라고 얘기를 못 하겠는데 뭐 배우 하던 친구도 지금 뭐 다른 업종이지만 이제 영업에 관련된 일을 하는데 네. 그 친구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영업하는 건 뭐 우리가 사람을 많이 만났으니까 가능한데 제일 많이 듣는 게 이제 방송 나오시던 분 이거 하세요? 뭐 이러면서 맞아요. 그 쪽팔림. 네, 이걸 이제 극복하는 게 굉장히 처음에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노래 안 하시고 왜 갑자기 차를 파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 산을 넘는 것이 아마 제일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죠?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절실함이 첫 번째가 있었기 때문에 통과할 수 있었고요. 네, 네. 그 말씀하셨던 네. 그 어려운 부분들. 근데 절실하니까 누가 예전에는 어디 음식점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제가 제 주변 사람들이랑 뭘 먹고 있으면은 야 여기 옛날에 걔 아니야? 가수 김민호 그렇죠. 군대 안 해? 다 들려. 근데 옛날에는 그냥 모른 척하고 이렇게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영업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오히려 그게 기회인 거야. 날 알아보는 게. 예. 가요. 그 자리로 가서 술 드시고 있으면 소주도 한 잔 따라 드리고 예, 예. 회사에서 회식 나오셨나 봐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 어디 회사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자동차 사실 일이 있으면은 예, 연락 저를 통해서 꼭 한번 예, 예, 소개해 주세요. 예. 제가 열심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그랬더니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저한테 인맥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도움이 됐구나. 그 순간에 내가 용기를 내는 게 그래요.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통하고. 중요한 절실함이었겠네요. 네. 예. 아 근데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성향 자체가 굉장히 공무원 같은 스타일인 것 같은데 어떻게 가수가 되셨을까요? 가수가 된 거는 중학교 때부터 사실은 노래를 제가 굉장히 많이 좋아해서 네. 학교에서 좀 그런 재미난 애들 있잖아요. 저처럼 음악 좋아하고 팝 음악. 그때 우리 83년도가 예, 예. 팝 음악의 거의 전성시대죠. 전성기였어요. 가장 우리 동갑이에요. 예, 네, 완벽한 네. 팝의 전성시대였어요. 그럼요. 그래서 뭐 마이클 잭슨, MTV 나온 이후, MTV 네, 나온 이후에. 프린스, 예, 마돈나. 예. 프린스, 폴리스, 폴리스, 마돈나, 예, 다 그때죠. 뭐 신디로퍼. 네네. 근데 그때 퀴즈를 낸 거예요. 예. 저희가 설문지 막 해서 그 정도로 팝을 좋아해서 예, 예. 월간 팝송 막 구독자이고 네네. 그래서 뭐 세계 3대 기타리스트가 아닌 사람은 예, 뭐, 그래서 예. 뭐 에릭 클랩튼, 제프 제프 백, 백, 지미 뭐, 페이지 한 예. 다음에 하나 또 리치 블랙 뭐 하나 이렇게 넣고. 막 일부러 맞아. 다르게 막 해놓고 맞아. 그런 퀴즈 내서 자 맞춘 사람들에게는 저희가 뭐 월간 팝송을 저희가 보던 걸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음악을 맞아요. 좋아하다가 중학교 지나고 나서 제가 노래를 연어가 이렇게 자기 뭐 물길 찾아가듯이 예. 제가 노래를 잘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 몰랐어요. 예. 어릴 때는 아바를 좋아하고 안소니와 그 찰리가 부른 뭐 아빠 언제 어른이 그런 되나요? 목소리였어요. 시립 합창단 같은 그런 네네. 보이스였는데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대원외고학교를 들어갔는데 외고학교. 거기 남녀 합반이잖아요. 예, 예. 노래를 딱 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가서 노래를 그때 이제 한 곡 딱 불렀죠. 네네. 정태춘의 촛불. 네. 이걸 딱 불렀는데 갑자기 그때 여학생들이 날렸어요. 그 후에 발렌타인데이인가 그랬는데 초콜릿이 몇십 개가 있는 거예요. 난리 났구나. 그러면서 내가 노래를 재능을 가지고 있구나. 예. 그때쯤 돼서 이제 친구들이랑 그때 막 부활 막 나오고 예, 예. 신화위 나오고 막 이럴 예, 때 예, 예. 메탈에 네, 빠져서 헤비메탈 밴드 만들어서 이제 그때부터 공부보다는 이제 음악 쪽으로 네. 계속 가고 옛날에 이제 또 고등학교 때 또 같은 학교에 윤종신 씨가 또 저희 동기인데 아, 그래요? 종신 대원외고 씨도 나왔어, 맞아. 종신 씨도 밴드가 있었고 저도 밴드가 있었고 그래요? 그렇게 같이 경쟁자였군요. 예. 같이 학교 교내 밴드 그러다가 예. 이제 좋은 대학을 못 갔죠. 예. 결국은 음악 선생님이 하느라고. 네 실력으로는 안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문 대학인데 재수 안 하고 간 거예요. 예. 갔는데 매점에 이렇게 딱 내려갔는데 이렇게 벽보 붙어 있잖아요. 예. 뭐 4대 뭐 메탈 저희 학교 팀 이름이 보헤미안이었어요. 보헤미안 4기 보컬리스트 뽑는다고? 모집합니다. 아. 근데 그걸 붙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벽에다 풀칠로. 네. 네. 근데 머리를 허리까지 딱 길렀는데 본저비처럼 머리를 기른 거야. 근데 딱 붙는 청바지에 또 우리 목구도 신고 다녔잖아요. 목구도 딱 신고 청카바잖아요. 청자켓. 예. 청자켓도 짧아. 짧아. 그래가지고 머리는 또 락커네, 여기는 막 락커. 이렇게 하늘로 서서 락커야. 이렇게 쫙 한 거야. 본저비처럼. 근데 네. 얼굴이 네. 오해성 그 까치 있잖아요. 까치. 외인부대 오해성. 외인부대 까치. 오해성 까치 얼굴이에요. 네. 너무 잘생긴 거야. 네. 근데 약간 말투가 웃긴 거예요. 네. 이 사람이. 네.
그 교내 선배가 부르니까 네. 야 저기 가서 담배 한 갑 사. 네 맞인가 하면서 막 뛰어가지고 담배 사러 가는 거예요. 김정민 씨 가수. 그 사람이 김정민이었어요? 어. 아, 그 이거 붙이던 사람이? 김정민 씨가 베이스맨이었어요. 베이스. 아, 정민이 형이 이거 네. 붙이고 있었어요? 네. 이 머리 긴 사람? 붙이고 이제 교내 보컬. 그래서 제가 아, 간 거예요. 의상과 6층 넘어서 합주실에 딱 갔는데 네. 거기에 이제 선배들이 쫙 앉아 있잖아요. 선배들이 있는데 김정민 씨 있고 그런데 네. 김정민 씨는 너무 잘생겼는데 나머지들은 너무나 다 특이하게 생긴 거예요. 막 120kg짜리 드러머, 네. 한 50kg도 안 되는 보컬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저보고 딱 그러는 거예요. 네. 야 저기 오셨으면 이제 우리 저 리허설 한번 리허설이 아니라 오디션 한번 봐야 되는데 네. 일단 저기 뭐 돈 많아요?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뭐야? 돈은 없는데요. 그랬더니 우리가 좀 배가 고파서 그런데. 뜯으려고 그랬네. 저 햄버거 사가지고 위에다가 딱 올려놨어요. 그래서 오디션 보러 온 사람한테 네, 배고프다고 햄버거 사달라고. 그래서 매점 가서 햄버거를 하나씩 돌렸어요. 네. 돌리고 이제 자 리허설 곡은 뭐 디오의 홀리다이버야. 네. 이제 준비됐으면 이제 네. 하든지 네, 둘 네. 중에 뭐 주다스 프리스트 걸 하든지 예, 해봐. 예. 홀리다이버 하겠습니다 이제 했는데 제가 잠깐만요. 네. 제가 그때 의상을 너무 평범하게 입어 장구경 스타일로 이렇게 하늘색 남방에다가 저 하얀색 바지에다 다나 신고 있었거든요. 예, 예. 그때 유행이었잖아요. 네네. 집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의상을 메탈 복장을 또 다시 입고 아. 그때 이미 합격선을 줬다는 거예요 선배들이. 옷 바꾸러 가니까. 네, 이미 얘는 준비를 하는구나. 락커 의상이 있구나. 네, 그래서 홀리다이버를 했는데 그때 보컬이 돼가지고 네. 경원 전문대 이제 보컬이 됐고 보헤미안의 보헤미안의 이제 보컬이 보컬이 됐고 됐고, 예. 그때 이제 저희가 공연을 하면은 이제 그 여학생들도 많이 오죠. 왜냐면 김정민 씨가 또 한몫했고 인기로. 딴 학교에서 막 넘어와서 보고 그랬어요. 우리 공연을. 정민 형 때문에. 정민이 형도 있고 저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 팀 기수의 기타리스트가 사실은 그 우리 셋 중에선 제일 잘생겼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예. 그분 지금 거의 뭐 존 테일러 같이 생긴 친구 하나 있었어요. 네. 그분 그 다음에 음악 안 했어요? 음악 요즘은 안 해요. 근데 그 친구가 제가 본 친구 중에선 제일 락커 중에선 제일 멋있다. 그래서 이 세 명이서 무대 딱 채워놓으면은 인기 그래도 일단은 짱이었겠네요. 좋았죠. 그럼 나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녁에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때 압구정동의 미성 아파트 예, 앞에 앞에. HQ라는 카페가 있어요. 있어. 거기에 가서 서빙도 하고 예, 맞아요. 그다음에 거기에 LP가 몇천 장이 있어요. 예. LP 그럼 앞에 바에는 VIP들이 전용이야. 그래서 와서 앉아서 야 너 까치야 너 노래 좀 내가 신청곡이 있는데 하나만 틀어봐. 그래서 어떤 거 틀어드릴까요? 비도 오고 그러는데 야 버드와이저 한 병 주고 닥사이드 언 더 문 틀어봐. 핑크 플로이드. 이만한 싱글판으로 딱 틀어주면은 탁 담배를 피우면서 이렇게 감상을 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네. 머리가 네. 이렇게 딱 일자인데 여기까지 딱 이렇게 비틀즈처럼 머리를 자른 사람이 있어요. 예, 예. 최양락 씨. 머리. 저분 뭐 하시는 분이야? 그랬는데 다음 날인가 그분 생일이래요. 네. 뭐 되게 뭐 방송국 쪽에 계시대요. 그래서 생일인데 갑자기 연예인들이 막 오는 거야. 그 가게 손님을 더 이상 안 받아. 그리고 막 당대 최고 가수들이 막 오는 거야. 오. 김종찬, 김한선, 이지연, 오. 이문세, 원미연 막 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를 한 곡씩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저한테 야 까치야 너 나와서 노래 한 곡 해봐. 너 헤비메탈 한다는데 한번 들어볼까?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현식 선배님의 네. 비처럼 음악처럼 불렀어요. 그때 이제 뭐 수근수근 매니저들이 유현상 씨도 있었고 네. 김광수 뭐 이런 몇 명의 매니저들이 같이 왔었는데 그분이 누구였을까? 그래서 저희 송창희 선생님 MBC 일요일 밤에 송창희 네네네. 제일 유명하신 분이래요. 네네네. 일밤의 전설을 만드신. 네. 송창희 선생님 소개로 김광수 씨랑 같이 해서 이제 그때 일집 광수 형은 앨범을 지원선 준비하게 때문에 된 오신 거고. 네, 김한선이랑 저기 김종찬 매니저. 종찬 형 매니저이구나. 친구분이니까 또. 맞아. 그렇게 해서 다음날 집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네. 거기 저 김상진 학생 집이죠. 네, 그래서 막 예. 저희 여기 여의도의 기획사인데 예. 이노스라고 잠깐 있으면은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예. 야 오늘 저녁 6시에 오디션 보러 와라. 그래서 가서 예. 그랜드 피아노에 하강훈 씨가 딱 앉아 있고 기다리고 어머나. 노래를 부르래요. 그래서 비가 내리고 하잖아요. 막 네네. 노래 시작하는데 갑자기 1절 딱 끝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뭐 와 하잖아요. 그래서 네. 딱 끝났어. 잠깐 있다가 하강훈 잠깐 나가 있으래요. 네. 계약서를 들고 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계약서를 쓴 거죠. 1집 90년부터 뭐 92년까지 세 장의 앨범 하자. 그렇게 해서 근데 왜 뽑았냐고 그랬는데 특이한 게 하나 있다. 예. 보통 진섭이 형이나 뭐 이런 예, 유명 예, 예, 가수들 예. 많이 하잖아요. 네. 고음에는 조금 얇아지는데 톤이 예. 너는 고음에 두껍게 퍼지더라. 두껍게 퍼지는 게 매력이 있었어. 발라드에 시원한 맛이 좀 있어. 그래서 저를 택했던 그걸 거예요. 하광훈 씨가 그랬어요? 김광수 씨가? 하광훈 씨가. 광훈 형이. 그래서 광훈이 형네 집에 매일 그때 청파동이었는데 예. 거기까지 매일 집에서 가서 연습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6시에 뛰고 또 폐활량 키웠다가 또 밥 먹어가면서 또 집에서 카세트 테이프 틀어놓고 박주현 씨의 사랑일 뿐이야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여기 있잖아요. 요 가사대로 보면서 여기서는 숨을 참고 끝까지 간다. 여기서는 가슴으로 소리를 내고 뭐 이런 거를 계속 한 거예요. 몇 년. 그렇게 해서 3년 만에 나온 앨범이 사랑일 뿐이야. 이야. 그렇게 나왔죠. 매일 가서 뭐 또 엎드려 뻗쳐서도 많이 했었어요. 엎드려는 왜 뻗지? 여기서는 이승철 같잖아. 야. 너는 김민우, 난 김민우가 나오기 전까지는 너의 앨범 녹음 안 해. 그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성악을 하는 사람들은 똑같아야 잘하는 거예요. 가요는요,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왜 오디션 보면 심사위원들이 누군가를 비슷하게 부르면 다 그냥 안 돼요. 탈락이 되죠. 왜냐? 그건 모창이거든. 성악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들으면 다 비슷하잖아요. 성악은. 약간. 가요는 무조건 유니크해야 돼요.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이 사람만 가진 걸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너 그건 이승철 같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마 그런 얘기였어요.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있을 시에는 진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날 연습이 안 돼요. 아예. 그래서 할 때 결국은 그래서 앨범이 나왔고 앨범 나왔고. 그게 5월이었고. 명반이. 네.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이제 그럼 영장이 먼저 나왔었어요? 앨범 나오기 전에? 아니요. 활동하면서 나왔어요. 영장. 아니 그 좀 연기가 안 되나요? 그 조금.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사유가 있어야 돼요. 병이 있던가 뭐 뭘 해야지 사유가 있는데 연예인으로 그래서 다시 활동하기 대학 위해서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게 너무 바빴잖아요. 아. 뭐 스케줄이 하루에 막 10몇 개씩 되고 그랬는데 그랬죠. 예, 3개월 동안 그거를 행사 다니고 방송하고 생각도 못했어요. 차라리 그냥 짧게 갔다 와서 해볼까? 뭐 아니, 이런 생각도 했는데 예. 저는 갑자기 이병열차 안에서라는 노래가 그렇게 파급력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1집 앨범 사랑일 뿐이야가 너무 그냥 아주 메이저한 팝 발라드여서 그냥 예. 그 노래하고 그냥 그 정도의 인기로 끝날 줄 알았는데 저의 예상은 그걸 뒤엎고 1집에 1번이 사랑일 뿐이야, 2집 두 번째 이병열차, 노래가 이병열차. 3번이 휴식 같은 휴식 친구예요. 같은 친구 다 세 좋았죠. 곡이 연달아. 다 차트에 올라가는 거예요. 대박 났죠, 다들. 근데 이제 그러고 이제 군대 갔다 오셔서 사실 정말 3년이 너무 길었어요. 그 얘기 들어보셨죠? 김민우 씨가 가요계에 남긴 현상 그거 뭔지 아세요? 뭘까요? 원래 그 전에는 다 이렇게 군대를 갔거든요. 김민우 씨가 군대 3년을 갔다 오니까 이게 인기가 급강하는 거를 연예계가 봤어. 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병역 기피가 생긴 거예요. 기피가 생겼군요. 그러니까 야 인기 있을 때 군대 가면 김민우처럼 돼가 모든 맞아요. 제작자들 사이에서 입버릇처럼 그냥 보내면 안 돼. 할 때까지 하고 보내야 돼 해서 병역 기피가 사실 김민우 씨 때문에 맞아요. 생겼다고 그게 모두 정설이었어요. 인기 있을 때 가버리면은 저렇게 된다. 나중에 다시 재기가 안 돼. 제기가 안 된다. 그래서 김민우 씨 때문에 병역 기피 현상이 그럴만해요. 연예계에 생겼던 거예요. 사실 그럴만해요. 아시죠? 그럴만해요. 네. 예, 그런 얘기가 다 정설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때요? 진짜 제대하고 나면 그래도 그 울며 불며 기다렸던 팬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때도 2집, 3집이 판매량이 1집만 못하길래 많이 야 못했죠. 정말 냉정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가요계에 좀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겠죠? 군대를 갔다 와서 3집 앨범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2집 때는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낸 거고. 네네. 3집 앨범을 또 아까 주용원 씨 말씀처럼 되게 프로듀싱하는 사람들도 되게 다양하게 왔어요. 예. 뭐 김종서 씨가 또 자기 예, 예. 만들어주기도 하고 되게 오테오라는 또 유명한 예. 멤버 다 좋은 앨범이에요. 더 훨씬 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예. 투자도 많이 돼 있고 그렇게 해서 앨범을 딱 나왔는데 예. 그때 MBC에 이런 프로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하강훈 씨나 뭐 이런 작곡가들 유명한 그 다음에 임백천 씨 뭐 이런 사람이 MC 보던 프로예요. 특종 TV 연예. 맞아요. 특종 거기에 TV 연예. 예. 새 앨범을 평가하는 프로가 예. 있었어요. 특종 TV 연예. 그래서 2명의 가수를 불러서 예. 그 앨범을 딱 놓고 평가하는 거예요. 몇 점 몇 점. 심사위원들이 볼 땐 얘가 노래가 잘 될 것 같다 안 될 것 예. 같다. 제 거에 전부 다 98점이 나온 거예요. 제 앨범에. 예.
근데 방청객들 반응은 별로였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이게 여학생들인데. 그래서 저는 이거야다 하고 다음에 나온 친구를 봤는데 젊은 애들 3명이 누군지 알 것 같아. 모자 이렇게 모자 이렇게 쓰고 안경 딱 빨간 안경 같은 거 딱 끼고 어. 요 돼지 딱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난 알아요. 완전히 여학생들 앞에 있던 애들 난리가 난리 났어. 그때부터 극성 팬들이 생겼고 그런데 하광호 씨랑 심서연들은 굉장히 악평했잖아요. 70점도 안 네. 나왔어요. 그리고 아직도 이거는- 유튜브에 짤로 돌아다녀요. 이거는 네. 아닌 것 같다. 네, 막 이게 이제- 뭐 음악이냐고 해서 막 엄청 뭐라고 한. 중간에 막 메탈리카 같은 막 프레셔 막 나오니까 네. 이게 근데 이걸 어떻게 가야에 넣었어 막 이제 예, 예. 그런 얘기를 했죠. 네, 근데 네. 그 앨범과 같이 딱 저는 세대 교체가 딱 아니 되고. 하필이면 그날 같은 날이었어. 그게 같은 날에 발표가 돼가지고 김민우도 이렇게 타격을 받았지만 뭐 다 변진섭도 김민우만 끝난 게 아니라 뭐 다 그때 정말 그랬어요. 비슷한 왜냐면 흐름들. 완전히 그때 한 뭐 200만 장 이상 판매됐을 거예요. 서태지 1집이. 그리고 제가 무대가 많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제 앨범 뿐만이 아니라 기획사와 이제 계약이 끝나게 돼요. 예, 예. 3집 앨범 발표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저는 혼자 이제 앨범을 제작하기 위해서 이제 지구 레코드사랑 계약을 해서 제가 앨범을 제작하는 게 이제 그룹 앨범을 만들게 됐어요. 예. 쉐이크라는 팀으로. 예, 같이. 예. 네. 그때 이제 그 밴드 합주실 겸 녹음실을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돈으로 한 수억 원의 돈을 투자를 해서 아 녹음실을 만들었어요. 만들었죠. 성내동에다가 만들어서 그 악기와 모든 방음 시설과 뭐 콘솔이랑 놓고 다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또 저녁에 기타 치는 친구랑 피아노 치는 친구들이 이제 프로듀싱 하라고 같이 만들어 놓고 예. 완전히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고 나니까 다 빚인 거예요. 빚으로 다 해서 그냥 다 리스로 사거든요. 그 당시. 그냥 다 빚이에요. 은행 빚, 전부. 네, 네. 대출 빚. 그걸 갚기 위해서 진짜 전국에 있는 관이란 관은 다 돌아다녔습니다. 한일관, 국일관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죠. 예. 예. 관도 많이 돌고 막 돈텔마마 막. 호박. 그러니까 콘서트를 2회 해요. 대학로 충돌극장에서 네. 낮에 그러니까 낮에 한 2시에 공연 한 번 하고 4시에 끝나잖아요. 그리고 네. 잠깐 또 쉬었다가 예. 저녁 7시부터 또 보면 9시에 끝나잖아요. 그럼 노래 한 40곡 한 거예요. 소극장이니까 앵콜 나오면 계속 하잖아요. 40곡 네, 하고 저녁에 5군데 돌아요. 나이트클럽. 그때 목이 남아나지 저녁에 않게. 도는 그 거리만 하루에 한 300km 뛰었을 거예요. 왜냐면 진천 갔다 인천 갔다 여기 저쪽 우리 옛날에 미사리 이쪽 예, 갔다가 다시 강북에 있는 저 돈텔마마 저쪽 미아리 갔다가 다시 맨 마지막에 미사리 와서 또 새벽 2시 타임. 이거를 매일 매일? 했어요. 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줄넘기 하고 또 보약 마시고 또 노래하고 그러다가 매일 노래를 그렇게 하면서도 체력이 됐던 거예요. 열심히 하면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해서 음악적으로 좀 계속 어떻게 교류해서 나가자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막 그때 삐삐 우리 네, 네. 허리에 차잖아요. 삐삐가 막 울려가지고 왜 그러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딱 나와서 보니까 집에서 한 막 몇십 개가 와 있는 거예요. 빨리. 그래서 집에다 전화를 했죠.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야 민우야, 난 네가 죽은 줄 알았어. 민우. 엄마 왜 그래? 난 네가 연락이 안 돼가지고. 엄마 왜 그래요? 니네 녹음실에 지금 큰일 났어. 빨리 가봐. 거기 사람이 있으면 안 될 텐데. 막 엄마가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바로 달려갔더니 그냥 진짜로 경찰차 119 구조대 차들이 다 와 있고 건물 유리창이 다 깨져 있는 거예요. 왜요? 저희 녹음실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 다 나오시고 가스가 폭발해가지고 저희 같은 그러니까 지하에 세입자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정신적으로 좀 안 좋으셨던 거예요. 우울증이 심하시고 조울증까지 계시던 분인데 건물주랑 말다툼을 하고 LPG 가스를 터뜨려서 자살을 하신 거예요. 그 폭발로 저희 녹음실까지 같이 터진 거죠. LPG 가스 폭발로. 그래서 저는 지하로 내려가서 뭘 건지려고 할 수도 못한 게 거기 유해가스 때문에 지금 못 내려갑니다. 그래가지고 건물주한테 협의를 불러했더니 자기는 책임이 없다. 왜냐하면 건물이 화재보험에 가입이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불 낸 사람한테 책임 전가를 해야 되는데 이분은 돌아가시고 사망했고. 재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사로 돌아가서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다 메꿔야 되잖아요.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수억 원의 빚이 다 그냥 통째로 날아가 버린 거죠. 그렇죠. 그걸 갚아야 되니까 열심히 또 노래하고 이제 야간업소를 다녀야 되는데 점점 이제 야간업소가 없어지는 거예요. 당시 몇 살 때쯤 됐어요? 그때가 27, 8. 그래서 너무 어릴 텐데. 왜 자꾸 주나 그랬는데 이제 일이 점점 줄어가지고 그때 사실 제 1집 앨범의 대박 히트는 100만 장의 히트는 저희가 받은 거는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한 대를 받은 정도밖에 수입이 없었어요. 1집의 모든 수입권은 다 기획사가 제작자가. 가져가는 거였었죠. 2집, 3집이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물질적인 거는 되게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야간업소나 행사를 통해서 저는 유지해 왔던 건데 그게 갑자기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IMF가 와서. 그래서 클럽에서 더 이상 저를 못 써주니까 조그만 단타 행사라도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캐바레에 가서 노래한 적도 있어요. 노래하고 있으면 막 할머니가 오징어 들고 입에다 넣어주고 할아버지가 맥주 따라주고 막 그래요. 사랑이 그냥 막 그런 데도 가서 다만 얼마라도 벌어와서 조그만 그 방 한 칸에 아버지랑 같이 거기서 이렇게 아버지 저 다녀왔어요. 그래서 아버지 좋아하시는 걸 사가지고 가서 먹고. 근데 또 아버지는 속이 상하신 게 집에서 계속 나가지 못하고 방송국에도 출연 못하는 아들이 또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나가면서 자고 있으면 머리맡에다가 10,000원짜리 한 장을 딱 놓고 성경책 위에다가 딱 해서 놓고 가시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가시면서. 그 새벽기도 가셨다가 아침에 공공근로를 가세요. 가로수길 정리하는 공공근로를 해가지고 또 어린이 화단, 유치원 화단 정리해서 번 돈으로 저녁에 까만색 비닐봉지를 타고 자전거 타고 아버지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거기에 소고기 한 근이 있어요. 그 소고기 한 근이랑 무 하나를 사가지고 오셔서 소고기 묵국을 고춧가루를 넣고 달달 볶아가지고 저한테 끓여주시는 거예요. 야, 너 술 많이 먹어서 힘들지? 속 풀어. 그러면서. 그런 아버지였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힘들던 와중에 진짜 너무 사랑하는 친구가 결혼식 한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예전에 약속한 게 있었죠. 딴 건 몰라도 네 결혼식 때는 내가 원래 축가는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인데 특별히 너는 내가 축가한다. 축가를 해주기로 해서 약속한 장소로 딱 가야 되는데 축의금 하려고 이제 은행 CD기에다가 딱 카드를 넣었는데 잔액이 뭐 10,000원이 안 되는 거예요. 통장 잔액이 9,000 몇백 원. 일출도 안 돼요. 그래서 걸어갔습니다. 그 결혼식에. 걸어가가지고 노래 부르고 저녁에 친구들이랑 중학교 동창들이 술 막 흠뻥 젖어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자다가 이렇게 딱 저도 모르게 이 머리 협탁에 있는 안에서 하얀 봉투에서 딱 빼서 입에다 다 털어놓고 그리고 잠들었죠. 매일 아침에 세상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하늘나라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약을 드신 거죠? 근데 확실히 주님이 저를 사랑하셨는지 정날 정시인데 눈은 딱 떠지는 거예요. 몸은 막 안 움직여. 그때 딱 나가서 집 앞에 이렇게 낮에 대낮이었는데 놀이터에 아이들 뛰어놀고 있을 때 이렇게 제가 집이 강동구 암사동 쪽이었는데 이렇게 앉아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과연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이 일을. 감나무에서 누가 감 딱 떨어져 줘서 누가 기획사가 야 내가 너 해줄 테니까 뭐 계약하자 이런 걸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 계속 성공했다가 실패해서 그 긴 터널 점점 더 나빠지는 이 긴 터널에서 그리고 우리 아버지 새벽 기도를 매일 나가시고 아들을 위해서 머리맡에다 10,000원을 놓고 가시는 우리 아버지를 또 생각했을 때 내가 뭘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해서 더 이상 몇 년째 그렇게 계속 이어지니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무엇이라도 해야 되겠다. 연예계 로드 매니저라도 뛰어야 되고 옷 들고 뛰는 거라도 해야 되고 아니면 편의점이라도 내가 가서 일을 해야 돼. 안 돼. 근데 그때 누가 전화가 온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 엄마 알던 친구 아들이 전화가 와서 민우 형 안녕하세요. 나 옛날에 형 같은 동네 살던 누군데
우리 회사 사장님한테 내가 형이랑 친하다 그랬더니 가수 김민호 한다 그랬더니 형 한번 만나보고 싶대. 그래서 그 회사에 놀러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자동차 세일즈를 한대요. 제규어라는 회사에. 그게 그때 그렇게 인연이 그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그 사장님과 시작이 됐고 그 저는 지금 아버지의 두 번의 눈물을 통해서 이 자리에 서 있어요. 하나는 아까 헤비메탈 할 때 김정민이랑 네네. 막 이어폰 꽂고 막 전화기에 합주해야 되는 거 연습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연탄 배달하면서 저희를 키웠거든요. 예. 근데 머리 이렇게 기르고 하니까 대원외국어학교를 나와가지고 사회인으로 자리 잡기를 원했는데 머리는 허리까지 기르고 막 찢어진 청바지 입고 다니고 막 하니까 예. 속이 상하셔가지고 엄마랑 말다툼 하시다가 제가 자는데 이렇게 자는 줄 알고 우셨는데 엄마가 막 말리고 했는데 머리카락이 송두리째 잡히면서 아버지가 가위로 머리를 자르신 거예요. 그때 막 엄마가 말리는데 얼굴에 물방울이 느껴졌는데 그게 아버지가 흘렸던 첫 번째 눈물이었던 것 같고 네. 두 번째 눈물은 그 제교회 사장님이 처음부터 저를 바로 영업합시다라고 하지 않았고 예. 몇 번의 테스트를 했어요. 네. 그 테스트 속에서 마지막에 이제는 저 머리를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잘라야 되는데 미용실 원장님한테 원장님 이 친구 머리를 제교처럼 잘라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교는 뭐냐면 지금 우리들의 머리. 그때 네, 제 네. 머리는 뭐였냐면 배용준 윤사마의 머리였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염색하고 딱 짧게 자르고 나서 내일 아침에 김민우 씨 내일 아침에 우리 회사에 진짜 정확하게 면접 시간은 9시인데 오시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저의 첫 번째 멘토세요. 반드시 아버님한테 잘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의미로 큰 절을 드리십시오. 아 그렇게 그리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공하겠다라고 특이하다. 어머나. 아버지한테 절을 한번 하고 오세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면접을 가야 되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서 뻘쭘하게 아침을 제가 준비를 하고 예. 아버지가 이제 야 너 그렇게 웬일이냐 일찍 네가 예. 아버지 뭐 찌개 어떠세요? 뭐 이제 뭐 이러저런 얘기하다가 근데 너 뭐 오늘 어디 가? 사실 아버지 오늘 제가 면접을 보러 가는데 부탁도 하나 있어요. 아버지한테 뭐 좀 부탁하려고요. 아니 면접이라니. 네가 무슨 면접을 봐? 뭐 오디션을 보는 거야 뭐야?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저 자동차 회사에 면접 보러 가요. 아니 민우야 네가 무슨 자동차 회사를 면접을 뭐 할 건데 거기서 자동차 팔려고요. 네가 자동차를 어떻게 팔아? 얼굴이 알려졌는데. 야 너는 그리고 야 아버지가 옛날에 영업을 몇십 년을 했는데 너 모르냐? 굉장히 어려운 일이야. 그리고 너는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너는 하지도 못해. 아니요 저 할 수 있어요 아버지. 결심했어요. 아버지 제가 잘할게요. 뭐 그건 그렇고 그럼 뭐 아버지한테 뭘 부탁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으로 아버지 정장에다가 넥타이 메고 나가야 되는데 넥타이 매는 법을 오늘 알려주시면 내일부터 제가 넥타이 매일 혼자 매려고요. 야 임마 나 너 지금 올해 30 넘었는데 아직 넥타이도 못 매 임마? 일어나봐. 그래서 아버지가 자 이렇게 해서 묶는 거야. 그리고 두 부자가 거울 앞에 섰죠. 넥타이를 딱 매는데 자 이제 네가 해봐. 그래서 제가 해서 이렇게 딱 해서 뺐는데 뒤에가 자꾸 길게 나오고 여기가 막 앞에가 막 짧아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이게 자꾸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길이를 미리 잘 맞춰서 감아야지 여길 너무 길게 내리잖아.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아버지 이게 잘 안 되는 야 이 자식아 내가 몇 번을 얘기해야 돼! 딱 그러는데 아버지가 눈물이 뚝뚝 떨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이러고 앉으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아버지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근데 문득 그때 사장님이 했던 용기가 생각났어요. 아버지 속상하시죠? 아버지 제가 진짜 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지금까지 저 김민우를 위해서 아버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고 아버지 매일 저를 챙겨주시고 아버지도 용돈도 없으실 텐데 10,000원씩 놓고 가시고 저 이거 다 보답할게요. 아버지 제가 정말 잘하겠다는 의미로 큰 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큰 절을 이렇게 해서 올렸죠. 딱 올리고 나서 일어나는데 아버지가 저랑 둘이 이렇게 와서 부자간에 껴안고 둘 다 같이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회사로 가서 영업이 시작됐고 머리를 제교처럼 자르고 새벽에 명성교회를 나가서 새벽기도 명성교회 그 새벽기도의 은혜를 알게 돼서 용기로 자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가방 드는 게 창피한 일이 아니야. 사람들은 다 저를 이상하게 생각했죠. 어떻게 유명인이 갑자기 뭐 장사도 아니고 다른 일반 회사도 아니고 자동차 세일즈를 할 생각을 하냐고 다들 모든 주변 사람들이 만류했죠. 네. 아니야, 나 이거 할 수 있어. 그리고 나서 제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기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회는 만드는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죠. 그래서 영업을 시작하면서 김민우란 이름 3글자를 땅바닥에다가 버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더 용기가 있어지고 당당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오다가도 SBS 여기 바로 앞에 있는데 예, 바로 앞에 있죠. 아침에 출근하는데 SBS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작가님이 전화가 와서 저 김민우 선생님 저희 오늘 전화 인터뷰 한번 가능하실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희 이수경의 파워 FM인데 네. 아니요. 전화 말고 제가 직접 가면 안 될까요? 네. 네. 아니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는데 아니요. 저 작가님한테도 인사드리고 이수경 선생님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직접 갈게요. 저 시간 됩니다. 그럼 저희는 괜찮죠. 좋습니다. 오십시오. 그래서 갔더니 방송 딱 시작하기 전에 이수경 선생님이 2부 딱 들어가면서 제가 와 있는 걸 보고 씩 웃으면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자, 김민우 씨, 저 청취자분들에게 앞으로의 포부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요. 사랑일 뿐이야 김민우 지금은 자동차 세일즈맨이 됐습니다. 그동안 너무 사랑해 주신 그 마음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제가 하는 일이 자동차 세일즈가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당당한 일인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길에서 진짜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한번 가서 성공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기다려 주십시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인사드리고 딱 나가는데 이수경 아나운서가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저기요, 김민우 씨 잠깐만요. 기다리세요. 이러면서 명함 가지고 계신 거 저한테 다 주고 가세요. 제가 주변에 다 소개할게요. 발 넓으세요. 이수경 선생님 발 넓으세요. 그 주변의 모든 네트워크를 다 해서 그때 제교에서 제가 차를 많이 판매하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수경 선생님이 저를 소개해 줄 때는 아주 올바르고 똑바른 친구고 김민우 씨는 되게 예의가 발러. 그리고 되게 용기가 있어. 이렇게 소개해 주셨어요. 네. 어디에 갈 때도 저를 좋게 소개해 주셔서 그분들 가는 모임이나 이럴 때 뭐 비가 올 때는 우산을 받쳐드렸고 제가 세종문화회관에 강수진 공연을 보러 가실 때도 거기서도 기다려드려서 그 앞에서 파전 드실 때 비 안 맞고 들어가게끔 할 정도로 제교로 제가 다 모시고 정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명한 뭐 양금석 씨나 이런 분들이 제 고객들이 다 되고 그게 인연이구나. 인연의 그 시초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먼저 그걸 주님이 주신 건데 그냥 새벽기도 갔다 오고 나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길 가다가도 마주치는 사람들이 보면 저기 김민우 씨 아니야? 이렇게 여자분이 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먼저 가서 얼굴이 두꺼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옆에서 저 김민우 맞지? 그러면 소주 따라 드리고 저 차 살 일 있으면 사람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 제 고객 중에서 최백호 선배가 고객이 되셨는데 어떻게 처음에 또 최백호 선배랑 친해졌냐면 우리 회사 앞에 이렇게 초밥집이 있어요. 거기서 혼자 점심을 먹는데 옆에 최백호 선배님이 딱 가족이랑 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저만의 또 인사법이 안녕하십니까? 하나, 둘, 셋 인사법이거든요. 그 특유의 목소리 있잖아요. 최백 민우 씨, 잘하는데. 갑자기 개인기가 막 나오네. 명함 주세요, 명함. 명함. 똑같은데. 내가 지금은 말고 다음에 연락할게요. 근데 2년 있다가 매장에 와서 계약하셨어요. 그리고 앨범이 그때가 뭐가 인기가 있었냐면 그 선배님이 부산에 가면.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차 한잔 마시러 가끔씩 놀러 와요. 지하철 타고 다니시기도 하고 홍대 또 젊은 친구들이랑 막 콜라보 하시잖아요. 민우 씨, 나는 민우 씨가
세일즈도 하지만 가수도 했으면 좋겠어. 네. 근데 선배님 저는 지금 작곡가도 모르고 너무나 이 일을 안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아니 아주 간단해요. 그 부산에 가면은 누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 민우 씨한테 연락하라 그럴게. 예. 에코브릿지. 에코브릿지, 예, 맞아요. 에코브릿지가 새벽에 이메일이 온 거예요. 딱 예. 와가지고 선배님 안녕하세요. 백호 형님 소개로 곡을 한 곡 보내드립니다. 마음에 드시면 말씀 주시면은 저희 녹음실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앨범 낸 게 푸르다라는 앨범이에요. 그게 언제 2016년에. 나왔어요? 예? 푸르다라고 에코브릿지. 네, 언제쯤 나온 거예요? 2016년. 16년. 우리 전 처가 제일 좋아했었던 거죠. 아. 컬러링까지 막 해놓을 정도로. 예. 그런 인연. 그리고 더 그랬던 건 용기에 대한 것들이 항상 내가 용기를 냈을 때는 실패할 확률보다는 그게 실패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걸 느낀 게 주님의 감사에 또 놀라운 게 전화번호 목록으로 제 주변에 되게 나약한 저의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분들한테 차를 팔 수 있을 것 같아서 대한가수협회 그때 당시에는 저게 없을 때잖아요. 개인정보법이. 네네. 전화를 하면은 막 선배님들 뭐 문주란 선배한테도 전화하고 예. 김민우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예. 근데 그게 나중에 20년 흐르니까 문주란 선배님이 저 찾아와서 차를 사시고요. 그래요. 막 전화를 다 돌렸어요 선배들한테. 네. 뭐 한다고? 자동차 한다고? 그래 알았어. 야 그래 그렇구나. 그래 다 보통 이렇게 끊거든요. 네네. 그래 또 보자. 예, 맞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어떤 분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이게 이 형은 약간 특이한 사람이어서 제가 공연도 해도 말 한마디 저랑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부활의 김태원. 네. 아까 성대모사 말씀을 하셨는데 네. 좀 그런 달란트가 있긴 한가 봐요. 전화를 딱 했는데 오늘 많이 쏜네요. 전화를 하는데 갑자기 여보세요? 뭐 이러는 거예요. 저기 태원이 형 전화 아닌가요? 네, 누구세요? 저 가수 김민우라고요. 이병열차 안에서 사랑이 뿌냐? 그분이세요? 네. 형님 말씀 놓으십시오. 그랬더니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왜 저한테? 그 형 말 잘 안 나와. 그분이 왜 저한테 전화를 하셨죠? 제가 자동차 영업을 시작했는데요. 자동차요? 무슨 자동차요? 네, 제규어 자동차입니다. 그랬더니 죄송한데 제가 지금 돈이 없어서 중고차를 타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선배님. 중고차 타셔도 저한테는 나중에 또 사실 수 있으니까 저 선배님 이렇게 직접 저 어렸을 때 진짜 부활 1, 2, 3집 테이프 늘어질 때까지 들었어요. 막 이 얘기하면서 선배님 종종 제가 전화드리면 저 소주 한 잔 사주셔도 되고요. 네. 언제든지 제가 형님한테 저장해놓고 전화하겠습니다. 네. 예, 그럴게요. 그런데 그럼 또 뵐게요, 형님. 그러면서 전화 딱 잠깐만요. 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예, 선배님. 너무 멋있어요. 예. 너무 멋있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고객이 되고 싶다고. 그래서 친해졌어요. 태원 형이랑 친해지고 예. 이렇게 지나가다가 2009년에 결혼을 했어요, 제가. 네네네. 한성에 들어와서 제가 놀라웠던 거는 결혼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2007년도에 저도 모르게 그동안 매달 회사에 월급 차압되고 그래서 그거를 현금으로 매달 갚아왔었어요. 돈이 1,000만 원 벌면 1,000만 원 막 갚고. 왜 차압이 돼? 아까 그 빚, 그 3억의 빚. 그거. 있잖아요. 폭파해서. 그래서 2006년도부터 유명했던 게 그때 아마 그때 CBS의 노컷 뉴스를 통해서 나갔을 건데 예. 2006년도 3월에 예. 김민우 벤츠 판매 왕대다라는 기사가 처음 나왔어요. 그때 저 아는 기자가 있었는데 저한테 취재를 온 거예요. 진짜로. 하필 또 노컷 뉴스였어요. 네, 여기 그때 거였어요. 노컷 뉴스. 네, 그래서 안 잊어버려요. 인연이. 다음이라는 거기 커뮤니케이션에 예. 실시간으로 계속. 네네. 저도 모르게 아침에 부산부터 내려가서 서울까지 올라오면서 10대를 계약하고요. 상담을 하면은 막 와이셔츠가 다 젖을 정도로 하고 맨날 사무실 맞아요. 우리 비사 선배들이 되게 무게 까만색 양복에 이렇게 하얀색 넥타이에다가 막 폼 이렇게 딱 잡고 네, 차 보러 오셨어요. 네, S 아니면 안 팔 것 같은 막 그런 기세예요. 막 맞아요. 고객이 막. 맞아요. 근데 저는 열심히 했거든요. 막 돌아다니면서 예. 여기저기 막 뛰면서.
근데 그분들은 되게 품격 있게 영업을 하셨던 선배님들이 계셨어요. 네네. 지금은 이제 안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네. 사무실에 이렇게 와 보면 제가 또 와서 아, 네 대표님 저 잘 들어가셨어요. 아까 명함 주셔가지고 전화 다시 납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앉아서 전화를 안 합니다. 일어나서 전화를. 왜냐하면 앉아서 하면 아, 네 대표님 이렇게 되는데 아, 예 대표님 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하이가 돼. 하이로 되니까 사무실이 제 목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이 절간 같은 사무실. 아, 그래요. 선배들이 스킵 저 뭐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근데 다음 날 딱 와봤는데 이 노트북을 딱 여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노트북이. 예. 누가 안에다가 음료수를 쏟아가지고 이 노트북이 떡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또 노트북을 이제 바꿨어요. 고장났다 그래서. 그래서 다음날 또 와서 또 네 대표님 하고 또 와서 또 다음날 회사 와보면 노트북 딱 열면 누가 신발로 눌러가지고 액정이 다 깨져 있는 거예요. 어떤 질투의 이런 이 상황 속에서 열심히 차를 팔고 전국구로 다녔던 거죠. 정말 사기꾼들한테도 당하고요. 누가 많은 일이 뭐 마이바흐 2대 산다 그러면 저기 충청도 어디까지까지 가요. 네. 가면 지도에 보면 논밭이에요. 내비게이션 찍고 가면. 그리고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장난 전화하실 때 했다. 그런 것들도 많았어요. 근데 정말. 이런 시간들이 흐르는 속에서 제가 많이 판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 우리 팀 전체에서 우리가 뭐 전국 꼴찌 팀이었습니다 그때. 전국 꼴찌 팀이었는데 그래서 제일 어려운데 이제 로테이션 할 때인데 본사로 가서 이제 본사에 내방객이 적은데 거기서 이제 탈출을 하려면은 1등을 해야 돼요. 그래서 1등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팔았죠. 예. 판매하고 그렇게 해서 그해 80대 판매를 했죠. 80대 판매해서 한성 3위 했어요. 전국 3위를 해서 예. 강남 전시장 지금 제가 있는 예. 곳으로 입성을 하게 되고 2007년도에 거기서도 하루에 3대를 계약을 하고 3대를 출고하고 이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전화가 왔죠. 한번 놀러 오라고. 그래서 주거래은행에 갔더니 이제 외환은행에서 저한테 아 근데 과장님이 우리 회사에서 제일 많이 저희 쪽에 거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신용카드를 안 만드세요? 예. 하나 만들어 주시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저 신용 밀렸는데요. 언제 밀렸는데요? 97년도인가부터 지금까지 저 카드 없습니다. 그냥 현금으로 그럼 사신 거예요 지금까지? 네. 기름도 현금으로 넣고 현금만 들고 다녀요. 한번 찍어봅시다. 주민번호 좀. 저기 P1 나오시는데요? P1이 뭐예요? 뭐요? 프리미엄 1 등급이요. 신용이 작년에 다 상환하고 지금 1등 됐어요. 1등급 신용. 카드 하나 만드시죠. 그래서 하나 조그만 제 최저 한도 신용카드를 딱 들고 노란색 라벨을 띄고 ARS 등록을 하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데 그게 그런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카드 등록은 몇 번 뭐 이거 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신용카드를 2007년에 만든 거예요. 그리고 2009년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예. 김태원 씨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그때 뭐 해외 공연이어서 예. 못 올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저쪽에 늘범공원 야외 결혼식에서 결혼하는데 저쪽에서 누가 바람을 휘날리면서 머리 긴 2명의 선글라스 낀 남자가 딱 오는 거예요. 김태원 씨가 온 거예요. 공연 도중에 와준 어머나. 거예요. 와줘서 김경호를 데리고 온 거예요. 뒷모습 보면 두 여자가 둘이 들어오겠네. 여자가 오는 거예요. 그냥 막 예. 부츠 신고 선글라스 끼고 와서 김경호는 제가 축가해달라는 말도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경호가 형 제가 축가 불러드릴게요. 그래서 무슨 노래 부르나 봤더니 김광석의 사랑했지만. 그리고 김정민은 또 내가 어아가 축가 하나 해줘야지. 아니 개인기가 많네. 형, 그리고 되게 이 사람이 토크에 굶주렸었네 오늘 보니까. 뭐 할 건데 히트곡 할 거야? 다 빠따지 그런 거야. 그래서 또 자기 히트곡을 하겠다. 그랬더니 갑자기 장인 장모님 앞에서 선글라스 딱 끼더니 너를 이제 눈물을 슬픈 언약시. 그때 다행인 게 조관우 선배 몰랐길래 다행이지 늦 불렀으면 진짜 환상적일 뻔했습니다. 환상적일 뻔. 그렇게 김태원 선배가 의리의 아이콘이 됐던 걸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팀장 생활이 시작이 됐고 팀장 생활을 시작하는데 저만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주님의 길을 주신 건
우리 예전 아내가 소만교회를 다녔었는데 몽골로도 그렇고 선교를 다닐 정도로 믿음이 강해서 예. 새벽 기도를 지금 그때 집이 경기도 양주였는데 구역 식구들을 차를 다 태우고 명일동까지 매일 새벽 기도를 다녔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의 힘과 모든 걸로 해서 아버지 어머님께 먼저 집을 사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크리스마스 날 이렇게 처음으로 자고 있는데 아마 그런 개념을 받으실 거예요. 1억 미만의 어떤 한 몇천만 원대의 통장에 있을 때 느낌과 갑자기 내가 자고 일어났는데 통장에 동그라미 1이 더 붙었을 때 느낌이 너무 달라요. 예. 딱 어머니 아버님 집 다 해드리고 예. 제 통장으로 진짜 빚 하나도 없이 딱 1억이 딱 생기는 거예요. 예. 그때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너무나 예. 그 집사람의 그 기도 그리고 너무나 잘했던 게 그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그 가정 그리고 그 아이의 우리 사랑하는 민정이의 태어남 예. 이런 것들 그리고 태원이 형과의 어떤 조우와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다 먼저 내가 다가가며 했던 그런 주님의 용기 예. 이런 것들 그 최백호 선배도 마찬가지로 저도 모르는 용기는 그분이 주시는 거죠. 그냥 목소리 한 번 더 들려주세요. 목소리 한 번. 민우 씨 이게 히트곡이 많은데 왜 안 해? 똑같아. 가수 히트곡이 있으면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제 민정이도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셨는데 또 예기치 못한 불행이 또 찾아왔었죠. 예. 제가 강의를 다녀요. 예. 때에 따라서 지금도 강의를 하고 왜 강의를 하냐면 저 스스로에게도 이수경 아나운서를 통해서 이제 예전에 제약회사 강의를 한번 했는데 그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어서 네. 기업에서 이 사람의 열정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제 거기서 눈치채는 분들이 주님의 베이스를 가지고 일을 하는 친구구나 네. 라는 걸 금방 제 강의를 들으면 느끼거든요. 예. 누군가가 옆에 함께함을 다 알아요. 근데 네, 이제 네.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날 아침에 몸이 너무 아프다 그래가지고 목이 아프다 그래서 예. 병원을 데려다 주고 사무실 출근하는데 갑자기 병원에 갔더니 목은 이상이 없대요. 예. 근데 목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다음 날 또 됐어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목도 말할 수 없이 목도 아프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로 가자. 그래서 일단은 병원 가장 집에서 가까운 응급실로 가서 거기서 갑자기 얘기를 하는데 큰 병원으로 일단 후송이 된 거예요. 예. 병명이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전 부산에서 강의하고 있었어요. 해운대에서. 네. 근데 느낌이 안 좋았죠. 그리고 강의 끝나고 이렇게 왔는데 더 큰 병원으로 옮겨야 된대요. 그래서 왔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이제 주말 지나고 월요일 날 됐는데 집사람이 정상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닥터가 세 분이 내려오십니다. 머리 쪽이랑 그다음에 혈액, 그다음에 이 암, 이 세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셋이서 협동 진료를 해야 되는 병입니다. 조금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환자의 상태는 계속 전이가 되고 있고요. 자기가 자기 몸에 있는 모든 세포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증 중에서 가장 무서운 혈구 탐식성 림프절 구증이라는 거여서 자기가 이미 다 치유됐는데도 계속 치료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여기저기를 다 해서 뇌까지 지금 전이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정이한테 저희가 최대한 하지만 확률은 거의 없는데 민정이한테는 엄마가 미국 갔다고 사람들은 이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저는 민정이를 데리고 했는데 엄마를 못 보여주고 엄마는 일주일도 못 살고 갔죠. 그 이후에요? 네. 그 급성으로. 급성으로?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아직 치유제가 없었어요.
그걸 모니터링 하려고 이제 뭐 아산병원, 서울대병원에 각자 있는 저희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아침에 CT를 모든 거를 다 같이 이메일로 해서 공유하면서 약을 투여를 한데 한 20개 걸려 있어요. 여기에. 여기 이대 목동병원이었는데 한 20개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앞에 호텔에서 숙박을 하면서 병원에서 부르면 바로바로 보호자가 가서 사인해야 되니까 뭐 계속 사인입니다. 뭐 뭘 또 해야 되는 건데 뭐 또 사인해야 되고.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주일날 예배 보러 갔는데 포도나무 예배 어떤 그런 막 그런 은혜로운 포도나무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교회 설교를 들으면서 막 살려달라는 생각밖에 안 했어요. 너무 우리 와이프 살려달라고. 그렇겠죠. 많이 울고 그러다가 이제 집사람이 새벽에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갔죠. 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보내는데 그 보내고 정말 너무나 자신이 없었던 게 이 사람을 보낼 준비도 안 된 상태이지만 민정이는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러니까 1학년짜리는 이제 엄마 없으면 못 사는 아이인데 여자아이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해서 장례식장에서 엄마를 보여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 염하잖아요. 염처럼 막 네. 보여주잖아요. 한번 보여주고 싶다 나는 민정이가. 네, 그렇죠, 그렇죠. 아이가 충격받을 텐데 아니요. 보여줘. 그럼, 민정아 그럼.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럼요. 엄마가 하늘나라에서 너를 샛별처럼 지켜줄 거야. 기도하자. 딱 하는데 아이가 의연한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저녁에 다 이제 하고 3일 장을 보내고 집에 딱 우리 기독교관의 추모관에다가 모셔놓고 그리고 집에 딱 갔는데 민정이가 집에 딱 도착해서 제가 이렇게 집에서 식탁위에서 맨날 블루투스 음악을 틀어놓으면 이제 UAG 같은 거 틀어놓으면 얘가 막 발레를 하던 소녀였거든요. 발레복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우린 항상 이런 집이었는데 아빠 그리고 걱정하지 마. 내일부터 아빠 와이셔츠 내가 세탁기 사용법만 알려주면 내가 할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딸아이가. 그래서 저는 그날 밤에 이 아이를 이제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품 안에서 이렇게 재우고 새벽에 너무 많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막 너무 인간적인 게 나약해지니까 막 화장실에서도 막 울고 그런 거예요. 얘 앞에서 못 우니까. 그럼 김태원 선배가 되게 고마웠던 게 나와! 여기서 울어 내 앞에서. 집이 그때 올림픽공원 앞에 살았을 텐데 여기서 울어 너는. 그냥 대충 보이니까 네 삶이 그냥 여기서 울어.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음악으로 좀 어떻게 치유하자. 이제. 너가 기독교를 다니고 있고 하지만 그 무언가 뭐 주님이 있던 간에 지금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거는 민정이를 위한 노래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노래를 하나 또 저에게 줘서 케이크란 노래를 김태원 씨가 자기가 스스로 동부이촌동의 서울 스튜디오에서 직접 다 밴드를 다 해서 장지원 씨랑 같이 편곡해가지고 만들어준 노래가 이제 케이크인데 그 노래를 저한테 선물로 준 거예요. 태원이 형이. 케이크를 자르며 한 조각 한 조각 모든 순간들이 입술에 닿는다.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시간이. 근데 그 몇 년 동안은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내를 먼저 보내거나 배우자가 먼저 떠나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들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빠이빠이 하고 또 저는 막 영업을 하는 제가 막 영업하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막 장 보러 막 하나로마트 가서 장 봐가지고 와서 또 막 뭘 해주고 우리 엄마랑 같이 하고 이런 걸 계속 지나가면서 주님이 누군가를 보내주셨다라고 생각되는 만남이 있었죠. 그게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났을 때 네. 처음에는 고객으로 왔었는데 네. 지금은
제 동반자가 돼주겠다고 몇 번째 만났을 때부터 같이 해주는 거예요. 표현을. 그때가 한 집사랑 간 지가 한 5년 정도 됐을 때니까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함께 계속 와서 최근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민정이의 반응이 제일 궁금하네요. 민정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아빠 지금 결혼해도 되겠냐? 네. 우리 1년만 같이 언니랑 살아볼까? 근데 민정이 하는 얘기가 아빠 저 언니 놓치면 아빠랑 결혼해줄 여자 없을걸? 너무 좋아. 나 신경 쓰지 말고 해. 그러는 거예요. 이 친구가 좀 그런 시크한 면이 있는 거예요. 아휴.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아빠를 배려하는 마음이 보통은 이제 안 돼! 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아빠 같은 성격을 맞춰줄 수 있는 저 좋은 언니가 세상에 어딨어? 라고 그 딸을 보면서 감사함도 많이 느끼고. 네. 그럼 같이 이제 신앙생활 하시고. 네. 우리 아버지가 네네. 저한테 주고 난 그 성경 새카만 그 성경을 예. 생각하면서 내가 민정이한테 줄 수 있는 거 내가 그렇죠. 2015년에 안수 집사 되면서 받았던 그 김상환 목사님한테 받았던 그 성경책에 계속 기록하는 거예요. 2007년도부터 쭈루룩 지금까지 교회 갈 때마다 네. 언제 어디서나 집에서든 뭐든 이렇게 봤을 때 날짜를 기억하고 그때 내가 민정이가 아빠를 추억할 수 있는 예. 그때 아빠랑 오브 예배 갔었다가 끝나고 뭐 돈가스를 먹으러 갔지 뭐 이런 걸 기억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최고의 유산이죠. 아유 정말 뭐 오늘 뭐 산전수전 6단전 예, 롤러코스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지금도 그 인생의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인생의 후배들 혹은 또 많은 신앙의 동료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내가 잘 됐을 때 항상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왔다는 걸 절대 느끼지 못하더라고요. 네. 꼭 연단이 오고 나서 알게 되고요. 근데 정말 겸손한 마음을 계속 갖고 한다면은 주님은 절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능히 다 감당할 수 있는 우리한테 죽음보다 더 정말 죽음만큼 힘든 그런 연단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세워서 걸어가게 하시는 그런 힘을 많이 느꼈거든요. 네. 와이프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네. 우리 어머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이런 모든 민정이가 어렸을 때도 이 모든 거를 감당하게끔 해준 주님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사회인으로서 또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것 같고요. 항상 옆에 계심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정말 산을 넘을 때도 아까처럼 내가 더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님을 등에 업는다면은 뭐 새벽기도를 가서 제가 막 기회를 만들 수도 있는 것도 주님이 다 허락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거든요. 그런 거를 함께 경험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같은 네. 경우는 저한테 오셔도 돼요. 예. 꼭 그냥 굳이 부담 갖지 말고 예, 저한테 예. 오시라 그러면 차를 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저 그 고가의 살 능력 없어서 못 가는 거예요? 차 대신 그냥 마시는 차 네, 도 네, 좋아요. 네. 그리고 항상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네. 그다음에 그리고 남은 이제 우리는 셋밖에 안 남았는데 네. 주님 안에서 예. 주님 재산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가정 주님이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시청자분들 우리 새롭게 하소서 아주 세상에서 가장 은혜로운 네. 좋은 프로인데 이렇게 좋은 세 분의 또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전에 새롭게 하소서도 정말 너무 좋았고 예, 예. 지금의 이 밝아진 또 새로운 뉴 새롭게 하소서는 저는 더 열혈 시청자가 네, 되는 네, 것 감사합니다.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난번 초대해 나오셨을 주셔서. 때랑 오늘 보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요. 야, 오늘 좀 그때 솔직히 제가 보고 되게 울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때 되게 안 돼 보였어요, 솔직히. 근데 오늘 보니까 이거 많이 밀려 계셨었네요. 이 토크가 오늘 사실 방송에서 많이 좀 좀 하겠지만 많이 굶주려 계셨어요. 내가 보니까 네. 카메라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주 불러주십시오.
그럼 자주 고난을 겪으셔야 돼요. 아니, 고난이 아니어도 좀 불러주십시오. 잊을만 할 때는 김민희 씨 한번 다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최백호 개인기에 김정민 개인기에 뭐 많이 숨겨놓으셨더라고요. 개인기 좀 많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많이 있으시네. 아, 그것보다 저 궁금한 게 네. 이제 하나님이 사실 저는 하나님이 다 주신 달란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래에 달란트도 주셨는데 그걸 그냥 이렇게 나는 이제 세일즈를 하니까 그냥 포기하기에 너무 아쉬운 달란트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 달란트를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네. 나는 왜 우리가 제가 자주 얘기해서 전 전향한다는 말을 싫어해요. 아, 사람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럼요. 뭐 이거 배우 하다가 가수로 전향하셨어요? 아니 배우 가수 같이 하면 안 되나요? 그죠? 그럼요, 되죠. 가수 하다가 세일즈맨으로 전향하신 게 아니잖아요. 가수도 되고 세일즈맨도 같이 할 수 네, 있는 그러니까 거죠. 좀 네.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뭐 자동차를 판매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찬양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김민우 씨의 그 주신 좋은 목소리라는 달란트를 그냥 안녕하십니까 이것만 하지 마실 게 아니라 네, 네. 또 사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언젠가는 네. 또 뭐 은혜로운 어떤 찬양이든 네네. 또 아니면은 어느 조그만 교회에서라도 제가 거기 몸담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의 뭐 어떤 뭐 조그만 봉사라도 네네. 저한테 있으면 그게 이제 노래로 봉사하던 예, 예. 네, 그런 걸 기회가 있으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앞으로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네. 사역하시고 또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또 이런 사연을 통해서 재능을 주셨으니까 예, 또 사용하셔야죠. 그래야죠. 네, 네. 네.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연일자님 오늘 어떻게 드셨어요? 저는 말씀 들으면서 이사야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 말씀인데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범사의 평강의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그 정말 힘든 일을 하면 와중에도 새벽 기도의 재단을 네, 쌓으시고 네. 또 아버지의 기도와 또 여러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들의 그런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 나가셨잖아요. 이 모든 게 기도의 힘이고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를 제가 많이 느껴서 늘 좌지우지 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네. 그런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수 형제. 네, 저는 이 신앙을 가지시고 신앙을 안 가지신 아내분을 이제 같이 데리고 가시잖아요. 네. 저는 신앙을 안 가진 아내 쪽에 따라가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 집에서는 식기도를 안 해요. 왜냐면 분위기가 어색해요. 제가 만약에 식기도를 하면 다들 안 하는 분위기여서. 근데 생각해보니까 뭔가 식기도가 뭔가 큰 기도의 시작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그거를 같이 좀 해보자라는 얘기를 한번 꺼내봐야겠습니다. 네. 아니 본인이 시작하면 되죠. 뭐 얘기를 해서 기도하자가 아니라 내가 기도를 먼저 하는 모습을 자꾸 보이면 아이들도 밥 먹기 전에 아빠 기도한다는 걸 보면 자연스럽게 영향이 되죠. 또 내일부터 오늘 저녁 식사부터는 기도하는 거야 이럴 필요가 없이 그냥 내가 기도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그 아내의 그 성향이 다른데 이러고 있는 게 뭔가 나만 딴 사람 같아가지고. 아니 그건 아니죠. 뭐 내가 주변에 왜 여러 명 회사에서 식사할 때도 기도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요. 저 뭐 기도하고 그래? 뭐 이러진 않잖아요. 혼자 하는 거죠, 그냥. 네, 혼자 하는 거지. 그거부터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식사할 때 그냥 자,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냥 그리고 하면 돼요. 아빠가 기도할게. 짧게. 안 믿는 분들도 옆에 그럼요, 다 해요. 그냥 아멘은 해줘요. 아멘 해줘요. 네. 네, 네. 믿으신 자들 아멘 해줘요. 해줘요. 네, 해줘요. 제가 뭐 중간에 네. 해도 우리 갑자기 왜 정수를 상담하고 있는 건지. 아니 우리 1대1 상담을 좀 많이 해야 그래요, 될것 좀 같아요. 해줘요. 자동차 분야에 네. 관심도 많아요. 자동차도 관심이 많으니까 네. 아까 들어오기 전에도 많이 궁금했죠. 이상하게 그러니까요. 여기 나오시는 게스트분들은 절 그렇게 상담해 주시는데 정말 저랑 또 동년배시니까 그러니까요. 뭐 우리가 참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저는 하나님이 그런 체험을 계속 경험케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전 제 삶 속에 하나의 말씀을 꼽으라면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평안함이었어요. 우리가 롤러코스터의 정상에도 올라가 봤고 추락을 해보기도 하고 거꾸로도 돌고 좌우로 꺾여져도 보고 또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하늘로 떠나 보냈을 때 그 공허함과 슬픔을 우리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절망이라고 이것이 내가 바라본 세상의 끝이고 이 이유는 없을지도 모른다는 염려함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다 살아내졌고
사라졌고 사라진 것뿐만 아니라 너무나 큰 축복으로 평안함을 주셨고 그 당시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더 좋은 행복과 창이 빛나는 내일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김민우 형제님의 장점은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죠. 자동차를 통해서지만 많은 사람들의 명함을 주고받고 만나면서 그 사람들과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내가 살아온 이야기 속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오늘을 허락하셨다는 점을 그 명함과 같이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하나님 주신 그 귀한 목소리로 찬양도 불러주시고 네, 우리 또 따님에게 주신 제가 볼 때 놀라운 달란트를 통해서 따님 민정이는 10년 후 새롭게 와서 미리 예약을 좀 해놓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와서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김민우 형제의 인생 2막을 또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